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대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이 좀처럼 대세 휘어잡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직무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있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 RCP라고 그러는데요. 이 RCP에 따르면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조사에서 긍정 55.5, 부정 36%로 무려 19.5%포인트의 차이로 원만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8월 접어들면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 8월 19일에는 48.6 대 48.2로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드디어 47.8 대 48.6%로 오히려 0.8%포인트 차이로 부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는 9월 들어서 10월 초까지 4%포인트 수준으로 부정이 긍정보다 더 많다가 10일 들어서면서 43.3 대 52%로 무려 8.7%포인트나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고요. 이 추세는 15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일리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기관은 라스무센 리포트의 여론조사는 이 RCP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조사 기관은 전임 대통령과의 지지율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같은 날 지지율이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스무센 보고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인 2월 1일에는 지지율이 49%였던 반면에 지난 2017년 2월 1일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53%였다고 합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약 4%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6월에는 바이든 53, 트럼프 43%로 무려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만은 9월 1일 접어들면서 다시 42대 42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로도 약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하고 거의 유사한 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평가 수준만 비교해 보자면 2월 1일에는 49%의 지지율에서 6월 1일에 5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0대 초반의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은 41%였고요. 13일은 43%였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하버드 해리스 조사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6%로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48%보다 낮았습니다. 심지어 부정적 평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49%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47%였습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 더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 그리고 51%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대통령이라고 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 해리스 측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유권자들의 후회가 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10월 초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공개 온라인 연설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싱턴발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니까 대통령 대신 민주당이 나서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이고 이 바이든의 도움이 아니라 민주당 간판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 전 주지사인데요. 이 테리 맥컬리프가 반 바이든 진영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을 도맡아온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후원한 친 바이든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 바이든 대통령을 저격한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상의 첫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9월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그야말로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최근 들어서 10번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직전 5차례 주지사 선거 중 4번을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4번 연속으로 민주당이 이겼었는데 그런 우위가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젠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그러니까 RCP의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이 맥컬리프가 글렌 영켄 이 공화당 후보를 6.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근데 10월 접어들면서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인 3.5%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5382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2.5%포인트 차이로 줄었고요. 무당파 유권자들에게서는 공화당이 오히려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의 하락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태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시대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도 16일 엉클 조라고 불리면서 이웃집 아저씨처럼 인간적이고 친근한 면모로 인기를 끌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9개월 만에 불통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이 바이든표 정책이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이딴 말 실수까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언론에 등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이후에 10월 현재까지 언론과 1:1 인터뷰를 가진 횟수는 불과 10차례에 그쳤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 여름까지 가진 1:1 인터뷰가 최소 50번이 넘었고 달변가로 불렸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최소 113차례 이상의 1:1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에 적대적이고 고집불통 이미지로 유명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언론을 멀리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점이 이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은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을 그런 때가 전혀 아닙니다. 물류 공급망 대란, 고용 증가율 둔화, 물가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델타 변이라든지 백신 접종률 정책 또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하면서 이해도 구해야 됩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는 정반대로 입을 딱 다물고 언론 앞에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더 힐도 지지율 하락을 목격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인터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자 무기인데 인터뷰를 안 한다는 것은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의 에마 본 전국위원회 대변인도 이 바이든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들로부터 숨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렇게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낮다 보니까 처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등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이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미국 현실이죠. 정치적인 이슈는 그야말로 정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논쟁거리에 불과합니다만 미국인들의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곧바로 여론과 직결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물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선반이 텅텅 비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SNS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 해시태그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14일 미국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empty shelves Joe, 그러니까 이 선반이 텅텅 비었어 바이든 보고 있나,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마트를 가지 않기 때문이겠다. 뭐 이런 네티즌의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트위터 통계 전문 사이트인 getDataland는 이날 하루에 이 empty shelf Joe라는 해시태그는 미국에서만 8만 9천 번가량 언급됐다라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 이런 물류 대란은 결국 이유를 차치하고 대통령의 무능으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물류 대란의 원인은 현지의 항만 노동자와 트럭 기사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가지고 항만에 대기 중인 이 컨테이너선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금의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류 대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중국과는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 13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베이징은 만족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워싱턴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 대학의 에드워드 알도는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린 팔리시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 알든 교수는 이어서 바이든의 대중국 무역 정책은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대북 정책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실용적 대북 외교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전략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별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워싱턴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작년 30%에서 올해 49%로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니 해도 바이든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집권 9개월 차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지적하는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선의로 해석해주는 시기는 끝났고 바이든 행정부의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문제만 하더라도 이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팬데믹 피로가 전 국민 사이에서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견해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의 덫에 갇혔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문제가 지난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이 보이다가 최근 저조한 일자리 수치 때문에 경제 낙관론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인 외교 문제에서도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더 힐도
취임 1주년이 다가오면서 핵심 법안, 경제 상황, 코로나 대처 등 같은 모든 주제에서 바이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년의 중간선거는 이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미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50석입니다. 나머지 무소속 2석이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요건이 한 석이 많은 상태죠. 또한 하원은 민주당 221석, 또 공화당 213석으로 민주당이 8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과 백악관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는 현재 상하원 모두 민주당은 박빙의 우위라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13일 CNN에 말을 했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12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바이든의 지지자들조차 이 바이든에 대한 열정이 식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과연 지금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갈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 Y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